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 국내 시장이 하루 쉬어갈 동안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잘 이어갔습니다. 요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정말 그 어떤 악재도 시장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들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연준의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방향성 알아볼 수 있는 소비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남아 있습니다. 미리 의견 들으면서 이번 주도 투자 전략 알차게 세워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하고 S&P 500은 0.4% 상승, 나스닥은 0.6%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 테슬라가 3% 상승했고요. 모더나가 3.2% 상승,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5.1% 상승, 버텍스 파마스티컬이 3.7% 상승, 일루미나가 8.7% 상승하면서 헬스케어 섹터에서 강세 종목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CEO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확률이 1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착륙 또는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20에서 30%를 얘기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20에서 3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연말까지는 4% 정도 상승할 거라고 지금 바라봤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연말까지는 상승장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주의 상승이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하반기에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주가 상승은 약세장 움직임을 잠시 멈추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기업이익이 줄어들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경제는 둔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BS 측에서는 주가 다시 급락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시 하락폭의 50% 정도를 회복을 했지만 다시 바닥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증시는 과매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긴축 정책을 지속하면서 실업률은 갈수록 상승할 것이고 경제의 고통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일단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 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위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좀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그다음에 경제 지표 이런 거 경제 둔화 안 좋게 봤지만은 결국에는 나쁜 뉴스도 소화해가면서 상승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금리도 좀 인하하면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슈성으로 소화가 됐습니다. 일단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 지수도 그렇고 S&P 500까지 3개월 내로는 다들 최고치에 지금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좀 앞으로의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번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4,300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4,300을 일시적으로 잠시 좀 넘어섰죠. 역시 4,000은 그렇게 본다면은 물론 조금 지금 변동성 지수가 20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과매수 상태인 거는 조금 맞아 보이는데 전체적인 기술적인 지표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5일선도 그렇고 10일선, 20일선 밑으로 다 견조하기 때문에 S&P 500 같은 경우는 4,500을 조만간에 테스트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S&P 500 기준으로 4,500까지도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기술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폭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13,400 정도, 500을 테스트할지 안 할지는 아직 좀 몰라가지고 13,400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조금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JP모건 CEO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10% 정도 된다 이렇게 본 건데, 그럼 나머지 가능성은 어떻게 해석을 한 건가요? 경착륙이나 아니면은 완만한 침체. 결국에는 연착륙보다는 조금 침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자기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네. 침체나 경착륙은 이제 없다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네.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는 이제 뭐 연착륙 비슷하게 좀 넘어간다고 보면은 뭐 내년의 지표에 따라서 뭐 경착륙이 될지 아니면 침체로 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항상 뭐 내년쯤에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지 공식화될지 이럴지는 내년 가봐야 안다고 했는데 확실히 올해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견도 주셨던 게 글로벌 IB들이 내놓고 있는 이제 앞으로의 증시 전망들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하반기까지. 좀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만약에 조금 상승하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겪고 나서 네. 한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그 전후까지는 네.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일단은 네. 조정폭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전저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지금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역시 중간 선거가 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주가도 좀 관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정치적인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11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견조하게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뭐 전저점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실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 11월까지 좀 투자 전략을 세웠을 때 사실 손실폭이 많이는 됐지만 아직 많이 남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은 좀 더 홀딩 하셔야죠. 네. 아직 뭐 11월까지면 거의 연말까지니까 네.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면은 그때 매도를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금 계속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정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보는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업 제조업 조사도 기대치를 좀 상당히 크게 하회를 해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데 역대 두 번째 급 낙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뭐 항상 네. 뭐 어떻게 본다면은 증시가 조금 선행하고 지표들은 이제 나중에 좀 발표가 되는데 안 좋게는 발표가 되는데 뭐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뭐 기존에 다 알았던 어떻게 네. 보면은 다 예상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현재 뭐 그런 나쁜 뉴스 뭐 뉴욕의 뭐 연은의 뭐 제조업 지수 같은 것도 안 좋게 발표되었지만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로 치부해 버리면서 뭐 이제 상승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당분간은 뭐 기술적 지표에 조금 더 의존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은 악재보다는 조금 더 호재성 뉴스에 집중하는 시장이 좀 되어가고 있는데 일단 9월에 FOMC 가게 되면 이제 이번 주에 의사록 또 발표가 될 텐데 좀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으세요, 연준이? 글쎄 의사록이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는 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서 뭐 75bp나 50bp의 어떤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증시가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그다지 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75bp나 50bp나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는 거는 75bp를 한 60% 보고 50bp를 50bp를 한 60% 보고 네. 75bp를 40%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뭐 시장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거의 절반 반반 정도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시장이 이런 부분에 반응을 하기보다는 일단 좀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월마트, 홈디포 타겟 실적들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매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하고 내일하고 월마트 타겟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네. 저번에 한번 이제 월마트 실적이 뭐 안 좋게 뭐 나오면서 네. 뭐 시장 좀 충격을 받았죠. 요번에는 어느 정도 재고가 어느 정도 축소가 됐느냐 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재고가 만약에 원활하게 뭐 떨이 처리를 해가지고 큰 네. 폭의 이제 뭐 세일을 행사를 해가지고 많이 좀 재고가 감소가 돼 있다 그러면 재고를 다시 확충하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중점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미국의 소비 지표가 뭐 안 좋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바로 그렇게 큰 폭의 뭐 월마트 실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그 시장에 예상하는 수치에 뭐 소폭 안 좋게 나오거나 뭐 그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확실히 유통기업들은 재고 양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누적 생산량이 3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해서 3% 정도 올랐는데 여전히 뭐 생산에는 좀 차질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상하이 팩토리에 어느 정도 뭐 영향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도 공급난이 어느 정도 좀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진 것으로 보여가지고 앞으로 생산량은 그렇게 크게 뭐 셧다운이 없는 이상은 우려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제 90달러 선까지 다 붕괴가 됐어요. 뭐 전문가님이 예측을 해주셨지만 사실 더 궁금한 부분은 추가적인 하락선이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저는 이제는 오히려 좀 크지 않고 하단은 하방을 좀 다지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한번 100달러 선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번에 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뭐 120달러, 130달러 그거보다는 100달러 선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을 조금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락폭은 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5달러가 바로 깨지기에는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유가가 천천히 좀 많이 내려왔는데 일단 추가적인 하방으로 쭉 내려간다기보다는 100달러 선까지에서의 테스트 정도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유가 같은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좀 흘러왔기 때문에 이 말씀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광복절 연휴여가지고 사실 뭐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부분이라든지 중국 경제 지표나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뭐 상승 출발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뭐 일단은 하지만 외인들의 매수 강도는 이제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물론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주말 리스크는 있었겠지만 그 동안에는 주말 매수를 했을 때를 보면은 주말도 그냥 매수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의 욕구를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시초가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또 추격 매수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추격 매수에는 조금 신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뭐 크게 변화 없을까요? 다무가 뭐 아래쪽에서 뭐 하단을 지지하면서 뭐 하방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큰 폭으로 내려간다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여기서 소폭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환율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폭으로 위로의 슈팅보다는 1,300원대에서 흐름을 뭐 여기서 고착화가 되느냐 아니면은 점진적인 레벨 다운이 되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환율이 1,300원대에서 쉽게 좀 내려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 가지고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간 상승세가 벌써 4주째 이어지게 되면서 11월 이후에는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만큼 회복 강도도 셉니다. 다만 일단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흐름을 좀 잘 이용을 하셔서 손실 많이 만회하시고 어느 정도의 수익도 챙겨가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